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말결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붕괴 연습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관련 문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체크를 하시고 순차적으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 5, 6 그죠? 2, 3, 5, 6 해주시고 8, 10 12, 13, 16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 20 23, 24 26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제가 순차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죠. 2번.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한 게 있었다 이거예요. 40만 원 있었는데 32만 원은 교통비고요. 8만 원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잡손실로 하기로 했답니다. 과거의 붕괴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돈이 모자랐으니까 대변에 현금 40만 원 하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40만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예.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데요. 그럼 대변에 현금 과부족 40만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니까 여비 교통비 32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잡손실로 해야죠. 차변에 잡손실 8만. 네. 이런 식으로 결산분계를 한다는 겁니다. 2번의 답은 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조금만 내릴게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1% 한다 했어요. 1%. 일단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곱해야겠죠. 그러면 2억 3천 곱하기 1% 하면은 얘가 2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억 5,200에다가 1% 하면은 352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각각 78만 원, 245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빼면 되죠. 그죠?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한 대손상각비는 152만 원 되고요. 그리고 받으럼에 대해서는 352 빼기 245니까 107만 원, 107만 원, 그죠? 107만 원. 그러면은 대손상각비 총액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더하면은 259만 원이죠, 그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259만 원 하고요.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외 152만 원이고요. 채권 종류가 달라서 대손충당금은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이건 실기에서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107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채권 잔액에다가 일정을 곱하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을 빼요. 그래서 추가가 되면은 대손상각비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5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당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결산 시 회계 처리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생산부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3천만 원이고 직전 금액이 2,500이라 이거죠. 그러면 3,000에서 2,500을 빼면은 추가 금액이 얼마나요? 추가 금액이 500만 원 나오고요. 관리부의 경우 추계액이 5,000인데 충당부채 잔액이 3,900입니다. 그럼 추가 금액이 얼마예요? 1,100이죠. 1,100. 그리고 나중에 실기할 때 나올 얘기인데요. 생산부의 비용은 제조원가고 관리부의 원가는 판관비거든요. 그래서 실기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이렇게 나눠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제조원가 해가지고 얘가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는 어떻게 해요? 차변의 퇴직급여, 판관비. 이렇게 해서 1,100 이렇게 나누고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1,600만 원 쓰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1,600만 원.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그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앞에 5장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냥 확인해 보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네. 자, 거물인데요. 거물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정액법이고 상각률은 0.05인데 0.05는 나누기 20하고 같은 개념이죠. 정액법을 하게 되면은 1억 나누기 20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 취득 일자는요 다 전기분. 전기 어디죠? 저희 그 유형계산 문제랑 똑같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공장 기계장치는 정률법인데 상각률이 0.451이죠. 그러면 3,500만 원 빼기 1,575만 원 하고 여기다가 0.451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본사 건물하고 공장 기계장치니까 회계 처리를 좀 나눠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의 경우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기계장치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3,500 빼기 1575050 빼고 0.451 곱하면은 868170 나와요.
868175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868175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죠. 실기에서는요 나눠서 해요. 나눠서 하나는 판매관리비고 하나는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론 연습할 때는 굳이 구분 안 했는데 이제 실제 실기 도입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나눠줘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8번 보실게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있는 개발비 2천만 원을 5년간 상각을 하고요. X 1년부터 했대요. 그럼 X 2년 만에 분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실수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2천만 원 5년 상각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X 2년도 말 분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별 생각 없이 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2천만 나누기 5 해가지고 상각비가 40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함정이 있는 건데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 전기말. 그리고 상각을 한번 했어요, 지금. X 1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상각 기간이 5년인데 한 번 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은 몇 년이에요?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은 2천 나누기 4에서 500만 원이 나옵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분계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0만 원 하고요. 대변에 개발비 5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라는 걸 좀 주의를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X 2년부터 상각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5년이었는데 한 번 했어. 한 번 상각을 했다고요. 그럼 나머지 상각기간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나누기 4에서 500으로 상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틀리시더라고. 예. 그래서 8번에 그 개발비 금액은 500만 원이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는 직접 상각을 하니까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실게요. 10번.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손익이 얼마냐. 10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우리 유가증권 할 때 똑같이 했던 거 아니야? 실은 여기 있는 문제 다 과거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다시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취득원가 10,000, 공정가치 12,000. 그럼 2,000원 평가이익이죠? 2,000원에 2,000이면은 평가이익이 400만 원이에요. 그죠? 밑에 거는 강화. 8,000에서 10,000. 2,000원 올랐죠? 1,500. 자, 2,000 곱하기 1,500이면은 평가이익이 300만 원 나오죠? 두 번째는 취득원가 공정가치 각각 같으니까 얘는 없고요. 그럼 평가이익이 7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차변에 문제에서 단기매매 증권이 나왔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70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실게요. 자, 12번인데요.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보유 내역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이제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X2년도 취득 금액이 200이고요. X2년 말 금액이 20이에요. 여기서 평가 이익이 20만 원 발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X3년 말 보니까 공정가치가 190만 원 하락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기존의 평가 이익을 날려야죠. 그래서 평가 이익 20 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른 건 어떻게 한다? 평가손 10.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을 30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기말 현재 6개월 후 만기가 도래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장기 차입금 차변으로 보내야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를 써야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5천만 원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이 반대 내용이 있거든요. 유동성 부채로 대체한 거를 상환기간 2년 연장했다고 했죠. 그러면 차변대 분께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예, 14번 바꾸면 되고 13번의 경우는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 안에 도래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은근히 나오는데 많이 틀리십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 중국 단독무역공사에 대해서 원재료 외상매입금 잔액이 25,000달러다. 환율이 1250원이었는데 기말 현재 1150원으로 환율이 내려갔어요. 요 차이 금액이 100원이죠. 100원. 그죠? 자, 100원 금액이 내려갔다. 근데 외상매입금이니까 돈을 지급할 게 감소하는 거죠. 자, 25,000에 100원이면은 250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그죠? 외상매입금 25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25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19번입니다. 생산지 직원이 복귀해서 출장비 정산하고요. 초과 지출분을 현금을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가지급금 없애야 되죠? 자, 기존에 가지급금으로 했던 게 15만 원입니다.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15 되고요. 현금을 추가로 줬대. 그럼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6,000원이겠죠? 그러면 출장비가 총 얼마예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16만 6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한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가수금 정리.
자, 가수금 정리하려면 차변에 적어야겠죠? 차변에 가수금. 자, 300만 원 됐고요. 알고 봤더니 선수금하고 외상매출금이래. 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외상대금 회수한 거.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 50만 원 하고요. 차변에 외상매출금. 자, 2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까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실게요. 소모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처음에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나 봐요. 요거 분기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 170만 원. 대변에 현금 170.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대충 유출해 보건데. 그런데 미사용액이 69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사용액이 얼마예요? 사용액이 170 빼기 69니까 101만 원이겠죠? 근데 전부 자산으로 했잖아요. 안 쓴 걸로 했다고. 그러면 쓴 거를 뭘로 하면 돼요?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비용은 차변이니까 차변에 소모품 B 101만 원 하고요. 대변에 소모품 100일 합니다. 그러면 쓴 게 100일이고 안 쓴 게 얼마예요? 안 쓴 게 170 빼기 100일이니까 69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거 안 쓴 걸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번 보십니다. 자, 중간예납 2,400만 원을 현금 납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납부액을 자산으로 했죠? 선납세금을 쓰라는 얘기예요. 선납세금. 먼저 회사가 현금으로 세금 냈죠? 국가에 돈을 준 거니까 대변에 현금 자 2,4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납세금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차변으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선납세금이 나중에 실제 법인세 계산할 때 다 상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번에 있죠. 자, 26번에 보니까 법인세를 560만 원으로 계상했답니다. 근데 기존에 냈던 게 3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추가로 낼 세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260만 원이죠. 따라서 법인세는 이제 비용에 속하니까 그냥 국가에 바치는 거잖아요. 차변에 법인세 등 560만 원 하시고 대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에 있던 선납세금 300 날리고 아직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미지급 세금 26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반적인 기말 결산분기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제가 몇 개 안 푼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풀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 정도는 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질문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그 수익 비용 귀속시 결정해 가지고요. 그 판관비 같은 거 올해 금액하고 내년 금액으로 나누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결산이 끝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표시 공시 개념 체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부가세 원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예, 조금 힘드실 타이밍인데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